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오늘 주제는 비동기인데요. 혹시 비동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전부 한 번씩은 들어보셨나 보네요. 네. 네, 처음이신 분도 있으신데, 비동기가 왜 필요한가? 비동기가 무엇인가? 네, 저희가 이걸 좀 이해하려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작업 태스크를 저희 언어가 처리하는 방식이 먼저 어떻게 되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다트에서는 그 스케줄링을 이벤트 루프가 관리하게 되는데요. 먼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콜스택과 이벤트 큐, 마이크로 태스크 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 태스크들은 콜스택에 쌓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 저희가 처리해 나가면서 지금 먼저 쌓인 작업을 쳐내고 그 다음 작업을 쳐내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어떤 거 하나를 처리하려고 했더니 얘가 갑자기 엄청 오래 걸리는 얘가 이게 턱 끼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다음 거가 밀려 있는데 이거를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뭐 마치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달집 한 군데 갖다 주고 수거를 하고 다른 곳에 배달을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또 다른 데 또 뿌리러 가잖아요. 나중에 이걸 수거하러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그냥 동기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되게 되게 비효율적이고 웨이팅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코드에선 따로 비동기 처리를 안 해주면 동기적으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게 좀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잠시만. 예, 답지 혹시 순서가 어떻게 찍힐지 한번 맞춰보실 분 있으신가요? 음? 아무도 없으신가요? A, B, C, D, C, B, A, D, E. 네. C, A, B, D, E.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민찬님이 C, D, E, A, B. 그리고 승관님이 C, A, B, D, E. 예, 여기서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먼저 작업이 동기적으로 콜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먼저 이 C가 찍혔죠? 찍혔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 fetch data sync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 다음 콜 스택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걸 그럼 처리를 하고 지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럼 이걸 처리를 해서 A랑 B까지 지나가 난 다음에 이 D와 E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틀리신 분도 있지만 뭐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하나하나씩 다 처리하고 간다. 근데 만약에 이 동작과 이 뒤에 동작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필 이게 오래 걸리는 동작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거가 당장 서비스에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렉이 걸린다. 이런 현상이 보이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비동기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퓨처라는 녀석이 등장합니다. 사실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일단 퓨처 하나만을 좀 오늘은 이야기를 할게요. 퓨처는 어 뭐냐?
저희가 이제 비동기라 함은 당장 일어나지 않는 거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로 볼 수 있는데요. 약간 예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제가 만약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바로 받죠?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온라인 주문을 했어요. 온라인 주문을 하면 이게 실제 물건이 여기부터 저희 집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오는데. 근데 그거를 저희 집으로 옵니다. 이거는. 왜 저희 집으로 오냐? 이게 제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 주문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받을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데서 프로미스와 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아무튼 얘는 하나의 이제 응답을 약속받는 그런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 네, 혹시 다들 듣고 잘 들리시나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른 코드를 가져와 봤어요. 일단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써볼게요. 근데 먼저 이것도 아까 봤던 거랑 좀 유사하게 생겼는데 저희가 호출하는 녀석이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냥 스트링이 아니라 퓨처 스트링이에요.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에이싱크, 어웨이트 이런 것도 붙어 있죠. 네, 이거 한번 순서를 어떻게 될지 한번 각자 한번 적어 보실래요? 이번엔 CDAB, CADB, CADB. 네,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P가 또 바로 뜨지 않고 좀 이따가 뜨는 게 보이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 C부터 그냥 이거는 기본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콜스택 여기에서 그냥 동작을 하는 녀석이에요. 프린트도 찍혔죠. 그 다음 이 fetch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스텝에서 콜스택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퓨처네요. 퓨처가 아까 뭐라 그랬죠? 퓨처는 약간 이제 약간 약속된 예정된 값을 받겠다라는 객체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함수를 들어와 봤어요. 들어봤는데 일단 프린트를 찍겠대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그냥 일단 동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동작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await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죠. 이거는 이제 이 퓨처가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무거운 것 오래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럼 이거를 다 여기서 처리를 풀스택에서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뒤에 중요한 작업들이 이 뒤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을 하는 거고 이제 이 예약이 다 끝나면 B가 이제 2초 뒤에 이게 끝난 거죠. 끝나면 그 뒤에 B가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뭉텅이가 이제 큰 렉을 유발하는 녀석이었던 거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예약을 통째로 이 함수를 어웨이트가 나온 순간부터 이 콜스택에서 잠깐 패스합니다. 여기서 패스해요. 얘가 이제 막을 거니까. 모공이 나올 거니까 패스를 하고 그럼 이 함수는 중지하고 이제 다시 일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돌다가
어웨이트 걸렸으니까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D가 찍혔죠. 그럼 얘는 2초가 지나면 이제 끝났잖아요, 2초가. 그러면 이제 복귀를 다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콜스택에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비동기를 처리하는 쪽은 사실 이 두 쪽입니다. 네, 이 두 쪽인데, 이 마이크로 태스크 Q라는 녀석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요. 콜스택이 가장 먼저 처리를 다 하고 할 게 없으면 마이크로 태스크 Q에 있는 것들을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할 게 없으면 이제 이벤트 큐에 가장 딱 하나만 먼저 처리를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콜스택으로 가는 거죠. 근데 방금 이제 어웨이트가 끝나고 이 2초가 지났을 때 이 나머지 영역은 바로 마이크로 태스크로 옵니다. 우선순위가 조금 있는 편이죠, 다른 이벤트 큐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들이 끝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로 처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다른 것도 또 틱이라는 함수도 똑같이 퓨처 함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뭔가 0.4초씩 루프가 걸려 있죠. 이거를 같이 돌리게 되면 이제 따로따로 이거랑 이거가 따로따로 그냥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건데요. 이 어싱크는 뭐냐? 얘는 이제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에이싱크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콜스택에서 잠시 멈출 수 있다, 여기서 잠시 멈출 수 있다라는 체크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사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웨이시라는 녀석. 이건 중단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거를 에이싱크를 빼고 하면 네,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면 이 함수는 멈출 수가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얘랑 얘는 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웨이스를 빼면요. 어웨이스를 빼면 그냥 동기 코드가 돼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틱은 쓰지 않으니까 지울게요. 그럼 이때는 이제 예상되는 실행 순서가 어디서 뺀다 했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동기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C 그리고 패치 데이터에 들어와서 A 공작하고 이거 그냥 기다리고, 함수가 중단되지 않았죠? 어웨이스로. 예, 그리고 B까지 처리하고 이제 이 함수가 반환되고 아니 끝나고 D, 그래서 총 CABD로 지킬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아, 네. 아직은 퓨처는 세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퓨처는 일단 미래에 받을 거에 대한 객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 예시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메인 함수 자체에서 이 fetch 데이터를 비동기, 그러니까 await을 시켜버렸습니다. 중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 메인 함수가 죽어버립니다. 죽는 게 아니라 멈춥니다. 메인 함수가 멈추고 그럼 이 await은 뭔가를 받죠. 이 fetch 데이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이 포맷이 fetch 데이터의 포맷이 그 타입이 future string이에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 네네. 여기서 얘가 만약에 그냥 스트링이었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future라는 녀석이 이제 미래에 받을 것이다에 대해서 얘기하는 타입인데 그럼 async는 중단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잠시만요. 음, 네, future가 붙어야 되는 이유가 저희 여기 이 통째로 여기서 await을 하게 되면 await을 하게 되면 이 통째로 중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째로 중지를 하는데 그럼 이게 끝나고 나서 이게 다시 동작을 해서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담고 있을 얘가 있어야 돼요. 그 객체가 이제 퓨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웨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퓨처라는 녀석이 함께 타입이 존재를 해야 이거를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웨이 통째로. 괜찮으신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약한 녀석에 대한 그 값을 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제 또 그 마이크로 태스크 큐에서 나중에 다시 동작할 때 퓨처가 갖고 있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네, 어웨이스의 역할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저희 이렇게 이 함수에서 보시면 fetch 데이터가 future string 타입이에요. 그럼 이 result는 future string 타입으로 받겠죠. 그럼 여기서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저희 보통 여기에는 문자열이 들어가잖아요. 이 await가 이 네, 여기 보이죠? future string에서 이 스트링만 쏙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result에 들어가는 것은 스트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쵸. 어웨이스로 이 fetch 데이터를 불렀는데 사실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fetch 데이터 자체가 또 안에서 또 이렇게 퓨처 딜레이드로 2초간의 그 대기를 하고 있죠. 이제 함수 안에 또 함수를 부르는 그냥 그 구조가 다를 게 없어서 네, 또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예시고 메인에서 fetch 데이터를 비동기로 돌렸어요. 그리고 fetch 데이터 돌렸고 여기서 또 이 비동기가 도는 도중에 틱을 또 호출했죠. 틱도 비동기로 돌아가게 되는 퓨처 함수입니다. 그래서 승우님이 물어보신 거에 답이 됐을까요? 네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다트에서 태스크를 처리하는 큰 세 가지 중에서 콜스택이 동기적인 처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비동기적인 처리를 퓨처라는 녀석으로 따로 관리를 해서 이제 콜백 받았을 때 그 마이크로 태스크에서 그 태스크를 처리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질문. 보통 작업할 때는 동기를 베이스로 하고 비동기가 필요한 부분에 어싱크랑 어웨이트를 넣어주는 방식일까요? 이미지 블록이나 사실 필요에 따라서 비동기 처리를 하는 게 맞겠죠? 전부 다 비동기를 한다면 사실은 굳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뭐 온프레스 이런 버튼을 누르거나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그게 비동기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해요. 당연히 이제 리퀘스트 같은 거는 비동기로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응답 속도가 느려졌는데 그럼 서비스가 갑자기 멈춰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동기로 다뤄지는 그쵸 역할을 보통 주로 하는 것들은 있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퀘스트 같은 건 대부분 비동기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서버가 만약에 느려졌어요. 그러면 요청하고 올스탑 되는 상황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네. 외부 요청이 아니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음, 뭐가 있을까요? 새 이제 내부적으로 쓰시는 위젯 함수 같은 게 비동기 처리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아, 예, 그쵸. 콜백 받는 게 다 그런 다 비동기죠. 앱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비동기 무한 로딩 하다가 무한 로딩이라기보다 그냥 렉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한 로딩? 무한히 동기에 걸려버리면 무한 로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작업을 못 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이죠. 그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거나 뭐 이런 것도 이건 좀 다른 얘기여서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